안녕하세요. 오늘 이갈리아와 오픈소스 협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갈리아의 김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갈리아의 크로미엄 팀 소속으로 크로미엄이라는 크롬 브라우저의 베이스가 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갈리아라는 회사와 오픈소스 협업이라는 주제로 오픈소스 컨설팅 회사인 이갈리아의 회사 소개와 문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갈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표준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갈리아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갈리아는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의 라꼬르냐라는 지역에서 2001년에 세워졌습니다. 헤드쿼터 오피스가 스페인의 북서쪽에 위치한 라꼬르냐에 위치해 있으며 올해 회사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꼬르냐는 스페인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순례길이 위치한 산티아고 지역에서 북쪽으로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갈리아는 직원이 주인인 회사로 현재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이 원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및 남미의 브라질, 칠레,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직원들이 원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도 온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입사 후 몇 년이 지나면 파트너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며 기존 파트너들의 투표를 통과하면 회사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파트너의 자격이 있으며 모든 직원이 파트너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중요 의사결정을 어셈블리라고 하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갈리아는 오픈소스 컨설팅을 하는 회사로서 자유 오픈소스 프로젝트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주요 기술 영역은 웹킷, 크로미움, 모질라 서버 같은 브라우저 쪽으로서 브라우저의 레이아웃, 그래픽스, 멀티미디어 관련 영역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파이더몽키, V8과 같은 자바스크립트 엔진, 메사3D와 같은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지스티머와 같은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표준화 작업도 병행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표준화 그룹인 TC39이나 웹 표준인 W3C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브라우저 엔진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웹킷과 크로미움 그리고 서버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영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의 라코니아라는 지역에서 설립이 되었으며 2003년에는 그놈을 활용하여 오픈소스 ERP 솔루션인 피스테라를 릴리즈하였고 2008년에는 사파리 크롬의 베이스 엔진인 웹킷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컨설팅 회사로서 자리를 굳혔으며 2010년에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멤버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메사3D와 QEMU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리딩 컨트리뷰터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W3C 아리아 워킹그룹과 자바스크립트 표준화 그룹인 TC39의 코체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주요 오픈소스 브라우저 엔진의 탑 컨트리뷰터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모질라에서 운영해오던 모질라 디벨로퍼 네트워크의 자문위원회에도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2021년에는 오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웹 플랫폼 기능 구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고객이 누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회사의 주요 고객은 먼저 현재 저희가 릴리즈를 하는 리눅스 기반의 웹 브라우저인 에피파니 브라우저의 일반 사용자도 있고 또한 웹 플랫폼 기능 구현이 필요한 회사나 개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킷 GDK, WP 포트 등을 사용하길 원하는 회사나 조직, 그리고 자사 플랫폼에서 웹 엔진이나 그래픽스 멀티미디어를 탑재하려는 플랫폼 사업자도 저희의 주요 고객입니다. 예를 들어 자사의 자체 플랫폼의 웹 솔루션으로 웹킷 GDK나 WP 포트 등을 탑재하였으나 최적화라든지 예상치 못한 이슈 등을 만났을 때 저희 쪽과 같이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좀 더 최적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현재 다수의 글로벌 회사들이 저희의 고객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멀티미디어나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도 활발히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크로미움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웹엔진 쪽 관련한 저희의 활동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베이스가 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크로미움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년 2회 블링크온이라는 기술 세미나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이 표는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으로 개최된 블링컨 14에서 공개된 내용으로서 이갈리아는 구글을 제외한 회사 중에서 2019년도부터 가장 많은 코드 커밋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외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페라, 인텔, 삼성 등의 유명한 글로벌 회사에서도 활발히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갈리아는 크로미움에 많은 코드를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크로미움 프로젝트에 34명의 이갈리아 개발자들이 약 1080개의 커밋을 하였으며 CSS, 자바스크립트, 메스ML, 프로토콜 핸들러, 어니언 숲, 어세서빌리티, 오전 웨이랜드 등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리 브라우저의 베이스 엔진인 웹킷 프로젝트에서도 이갈리아는 애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컨트리뷰션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주로 웹킷 GTK, WP 포트 구현과 유지 보수 및 주요 웹 플랫폼 기능을 구현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회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사는 회사의 오너나 대표가 따로 있지 않고 직원이 주인인 회사로서 20여 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매 2달마다 어셈블리라고 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회사의 주요 결정을 구성원의 투표로서 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인원, 예산의 활용, 회사의 정책, 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등 회사의 중요 이슈나 형향에 대해서 소수의 인원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 및 논의 후 구성원들의 투표로 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트로 일하는 환경이다 보니 매년 2회 스페인 라꼬르냐에 위치한 헤드쿼터 오피스에서 매년 모여서 코드캠프 등의 기술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의 친밀감 및 유대감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지난 2년간은 온사이트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곧 다시 온사이트에서 모든 직원이 만나서 다시 많은 기술 논의와 어떤 친목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또한 저희는 모든 시스템이 원격 근무에 맞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원하는 나라,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의 삶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여 구성원의 성별과 국적, 나이 등을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의 구성원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며 남성, 여성 이외의 성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갈리아 서밋에 참가했을 때 놀라웠던 부분이 항상 식사 시간에 베지터리안이나 비건 등의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을 따로 준비를 해주고 있다는 점과 이름표에 본인의 성 정체성을 he, she, they 등으로 표현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형적인 조건에 의한 차별 없이 개개인의 취향과 인격을 존중해 주는 문화가 정말 새로웠었고요. 이러한 문화가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운영되는 방식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기여해 왔는지를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실 CSS 그리드 레이아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 페이지를 여러 주요 영역으로 나누거나 크기와 위치 및 문서 계층 구조의 관점에서 HTML 기본 요소로 작성된 컨트롤 간의 관계의 정의를 아주 쉽게 할수록 해줍니다.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그리드 레이아웃은 세로열과 가로행을 기준으로 요소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과 달리 CSS 그리드는 다양한 레이아웃을 훨씬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드 컨테이너 속 자식 요소를 마치 CSS로 일일이 위치를 지정해 준 것처럼 실제로 겹치게 층을 지면서 자리를 잡도록 각 요소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갈리아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탑 업체인 블룸버그의 펀딩으로 크로미엄, 웹킷, 모질라 등의 오픈소스 웹엔진에 CSS 그리드 레이어 표준을 구현을 하였으며 또한 W3C, 웹파이퍼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워킹그룹 등의 CSS 그리드 레이아웃 관련 표준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CSS 그리드 레이아웃의 작업은 어떻게 이갈리아가 비즈니스와 개방된 표준에 기여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자 저희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로 최근에 웹 광고를 차단하는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개발하는 IO라는 업체 펀딩으로 저희가 크로미엄에 구현한 CSS 해즈 셀렉터가 있습니다. 이 해즈 셀렉터는 특정 엘리먼트가 돔트리에 포함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기능으로서 최근 크로미엄 94 버전의 익스페리멘탈 기능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간혹 클라이언트 중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프로젝트에서만 작업을 해주길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클라이언트와 많은 논의와 설득을 통해서 업스트림에서 작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점을 알리려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WP 웹킷 포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웹킷 GTK 포트보다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웹킷 포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웹킷의 새로운 포팅 레이어로서 고성능을 위해 가속화된 렌더링을 사용하면서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WP 웹킷 포트는 웹킷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포함이 되어 업스트림에서 이갈리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메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WP 웹킷은 크로미엄이나 모질라 서버 등의 다른 웹엔진 대비 적은 리소스를 가진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도 웹 브라우저나 웹 UI, 웹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현재 다수의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계속 사용되는 디바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WP 웹킷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활발한 참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포트 운영을 주도하면서 웹 솔루션 및 프로덕트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갈리아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현재 회사의 웹킷 관련된 이익의 4분의 3이 WP 웹킷 포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스ML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메스ML은 이름에서 아실 수도 있는 것처럼 수학 및 과학 컨텐츠를 위한 웹 표준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학이나 과학 기호를 웹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이미 파이어폭스나 사파리 브라우저에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크로미엄에서는 구현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에서 브라우저 시장에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되기를 강하게 원했던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갈리아의 프레드릭 왕과 롭 뷰이스가 표준화 작업과 크로미엄에서 실제 구현까지 해오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크로미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통로로 스폰서를 계속 찾아왔지만 메인 스폰서를 찾지 못해서 결국 이갈리아가 스스로 메인 스폰서가 되어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나중에 피어스 에듀케이션과 아메리칸 피직스 소사이어티의 서브 스폰서 지원을 받긴 했지만 이갈리아 자체적으로도 인더스트리의 요구를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반영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프라이어티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웹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회사의 폐쇄적 시스템에서 개발된 인기 있는 브라우저에 의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물론 그러한 브라우저 벤더들도 그들의 브라우저를 개방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브라우저의 개발에 재정적인 지원은 대부분 브라우저 개발사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들이 모든 산업계에서 요구받은 기능들을 모두 구현하고 싶어도 이러한 제한적인 리소스 및 회사의 거버넌스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더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본인들이 관심이 없는 기능은 브라우저에 구현을 하는 것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더스트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하게 웹 개발자 및 디자이너 또는 웹과 관련된 회사에서 관심이 있어 하는 기능을 오픈 펀딩을 받아 저희가 웹 브라우저에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용자 인풋 방법에 따른 다른 포커스 인디케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포커스 비저블 프로퍼티를 사파리 브라우저에 구현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중입니다. 이 기능은 파이어폭스와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지원이 되었으나 현재 사파리 브라우저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오리티제이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이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갈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기존 회사와 일하는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서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오픈소스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고 인더스트리에서 더욱더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